여러분 잠시 쉬는 동안 선생님 옷이 달라졌죠? 어제 1차시 찍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다른 날 찍습니다. 자, 우리가 시가나오야 고소노 카미사마 본문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에는 이 작품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이미 다 읽었습니다만, 자,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재미, 내지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정교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1, 2, 3, 4, 4개의 과제를 냅니다. 이 과제를 여러분이 작성하셔서 다음 시간, 이게 23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업이 27일이죠? 27일까지 이틀 정도 있습니다만 이미 읽은 작품이니까 따끈따끈 할 때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에 올릴 테니까 과제로 제출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작품에는 초밥가게가 인물이 실제 찾아가는 그런 현재의 장소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인물들의 대화에서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품 속에 나오거나 거론되는 초밥가게를 1번의 예와 같이 정리해서 써주십시오. 1번 가게는 1장에서 지배인들이 그날 가기로 한 교바시 가게. 그 다음에 상호는 알 수 없음. 나오지 않았죠? 상호 미상. 이렇게 여러분이 2번, 3번, 4번, 5번까지 어느 장에서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상호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상호에 관한 정보까지도 적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전체 5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5개 중에서 사실은 겹쳐지는 가게, 동일한 가게가 있습니다. 그게 몇 번과 몇 번인지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 작품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인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지만 코소노 카미사마라고 하는 이 작품의 이런 정교함 때문에 이 이후에 시가나오야를 쇼세츠노 카미사마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점이 헷갈린다라고 하는 감상이 우리 담당자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부기까지 포함해서 시점 인물이 누구인지 그렇죠? 누구에게 초점화가 되어 있는지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장에서 등장하는 주요 장소와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요약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1번으로 썼습니다만 1번으로 써도 좋고 한글로 써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한번 1번으로 도전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시점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장과 장 사이에는 굉장히 대조적인 장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느 장이 가장 대조적인 장이 되는지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대조적인 장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 여러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걸 정말 잘 읽어냈느냐 아니면 나 나름대로의 이 소설 파악이 완결했는가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소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물론 주어가 나와야겠죠. 누구가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있겠고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이 작품을 누가 뭐뭐뭐 하는 이야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제목을 넣어서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1번으로 써도 좋고 한국어로 써도 좋고 양쪽으로 써봅시다. 양쪽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학교 계획으로는 5월부터 지금 면대문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필리핀이죠. 필리핀? 싱가폴? 필리핀이었나 싱가포르였나 학교 다시 면대면 강의하다. 네? 싱가폴. 예, 학교 열었다가 또 다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아마 좀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이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5월 이후로도 우리가 이 원격 강의를 해야 된다면은 평가의 기준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를 못 본다는 얘기니까 기말고사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을 평가하는 건 조금
그 시험의 퍼센트를 기말고 60% 이렇게 눌리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 선생님도 고민 중입니다만, 그래서 과제에 대한 그 평가의 배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제는 조금 퀴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특히 1번도 그렇고, 예, 여러분이 얼마나 이 작품을 심도 있게 진지하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과제의 그 성과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제에 포함되는 것이고, 과제의 지금 현재 퍼센트가 20%입니다만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것 그것도 과제 하나로 집어넣습니다만 발표 과제를 분리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의 이 네 가지 작업을 여러분이 해봄으로써 이 작품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통한 일본어 능력의 신장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을 설명 안 했네. 예, 작품의 키워드 10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작품을 내가 누구한테 설명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단어들 10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경험으로도 선생님은 소설 수업을 하면서 일본어 실력이 굉장히 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인데, 물론 선생님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가나라는 걸 알았고,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얼마나 헷갈렸는지 한 1학년 끝날 때쯤에서 완벽하게 읽을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아무튼 3학년 때 소설을 1학기, 2학기 소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소설을 장편이었습니다만 텐노 유가와라고 하는 그 작품을 쭉 읽으면서 읽기만 해서는 안 되죠. 철저하게 단어를 찾았죠. 선생님이 약간 조금 어떤 부분에 조금 세심한 데가 있어서 아무튼 모르는 단어, 헷갈리는 단어는 완벽하게 다 찾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다 외웠어요. 물론 외워도 잊어버리죠. 그러나 찾고 외우고 하는 작업을 장편 소설 하나 끝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일본어 문장을 보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사전을 안 찾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넘어가려고 들지 마시고 철저하게 나오는 단어들을 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이 신장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실제 대화에서도 그렇고 어떤 자료를 보거나 회의에서도 그렇고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맥을 여러분이 신경 쓰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냥 그 만화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그 진지하게 여러분이 앞뒤 관계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소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작품의 키워드 10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품을 읽으면서 야,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내가 몰랐네 라는 것들, 야, 이거는 꼭 알아야 될 단어이겠다. 그래서 외우고 싶은, 아니면 외워야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이 몰랐던 것으로서 20개를 쓰십시오. 그래서 칸을 30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칸이 다 채워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소설을 읽는 데 있어 선생님은 선생님의 남편의 지도교수, 선생님 남편 일본 정치가 전공인데 선생님 남편의 지도교수 선생님한테 일본 소설가들 중에서 어느 소설가가 가장 일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아주 예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소설을 많이 읽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남편에게 소설도 읽어보라고 권한 분이니까 아마도 학교 다닐 때는 소설을 읽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시가나오야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사실 시가나오야에 대해서 나츠메 소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가나오야 그러면서 왜 가장 일본적인 소설가라고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게 제 마음속에 하나의 어떤 그 질문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고소노 카미사마를 읽을 때 사실 여기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 센키치의 그 모습, 그다음에 또 마음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심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의 움직임 내지는 마음의 의식과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전형적인 일본인다운 부분을 이 아이가 투영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일본인 논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도이 타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건 4번입니다. 여러분들 그 과제 자료에 4번이 아니고 5번으로 가야 되나?
1, 2, 3, 4, 5번이군요. 예, 5번. 도이 타케오. 도이 타케오 씨가 아마에노 코소라고 하는 책을 1971년에 썼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심리학자입니다. 아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이와 같은, 아마이 뭐 달다죠. 아마이루는 여러분 알고 있겠죠. 누군가의 응석을 부리는 것을 아마에루. 타동사는 아마야가스죠. 아마야가스는 응석을 부리게 하다. 그래서 아마야가스노 요쿠나이라고 보통 하죠. 버릇없게 된다고. 그래서 아마이 달다에서 아마에루 응석을 부리다. 그 다음에 아마야가스 응석을 받아주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마에가 좋죠. 달짝한 부분이 있죠. 응석에는. 내 마음대로 해준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아마에노 코소에 나오는 일본인의 의식 분석을 우리가 원용해서 이 작품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생키치 행동과 의식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리와 인정, 기리, 닌조. 이거는 일본의 근세 작품을 이야기할 때는 꼭 나온 단어인데 기리 또 닌조. 그 다음에 타인과 사양, 단인 또 엔료, 사양은 엔료죠. 고엔료 나쿠, 그럼 사양하지 마세요. 라는 말인데. 그 다음 우치토 소토. 이 우치토 소토는 여러분이 수수동사 배울 때 아게이루, 야루, 구다사루, 이다다쿠 이거 배울 때 아마 안과 박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경어를 배울 때도 일본 사람인 경우에는 바깥의 인간에 대해서 자기 안쪽에 속하는 인간에 대해서 경어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죽었어야 해야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신뢰라는 거. 여러분 이미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이 안과 박이라고 하는 등등 기리또 닌조, 단인또 엔료, 우치또 소토 등 일본 사회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일컬어져 온 여러 현상들을 이 사람의 응석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그 다음 일본 사회에는 응석의 심리가 깊이 침투해 있다라고 하는 걸 검증합니다. 선생님 여기 그림을 그려놨죠. 원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원의 안쪽을 우치라고 하고 원의 바깥을 소토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원에는 몇 개의 우치가 있습니까? 하나, 둘이 정답이죠. 핑크 안에 우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하늘 색깔 파랑 안도 우치가 될 수 있죠. 그 바깥에가 소토가 있으니까 두 개의 우치와 두 개의 어떻게 보면은 소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일본인들이 관계를 구분할 때 이런 이중의 구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모모이로노 엔노 우치. 이건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깔 붙인 것 뿐입니다. 이 핑크 안쪽은 사양이 없는 응석의 세계. 여기서는 뭐가 통하냐? 인정이 그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인정. 사람끼리의 인정. 그래서 이것을 우치노 세계라고 하고 이 대표적인 것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정, 집입니다. 이해. 그 다음에 B, 모모이로노 엔노 소토이면서 그 다음에 아오이 엔노 우치노 세카이. 이 도너츠에 빵이 들어있을 부분. 이것은 사양이 필요한 기리노 세카이. 여긴 엔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치는 엔료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여긴 엔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의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미리노 색깔. 미리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것만큼 갚는다. 이게 의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양이 필요한 의리의 세계는 이 핑크 안쪽과 상대화시킬 때는 소토의 세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 그 다음에 C. 이 아오노 엔노 소토. 선생님이 소토라고 써놓은 거. 이 아오노 엔노 소토. 어떻게 보면 이 세계가 진짜 넓겠죠. 이것은 사양이 필요가 없는 타인의 의리의 세계가 아니고 단인노 세계입니다. 이 소토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의 관계에서는 다 타인이에요. 사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는. 이것이 과거의 일본인에게는 외국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신세 질 일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사람들 돌봐야 되는 것도 없는 거고 이런 과거의 일본인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외국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일본인이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타인의 세계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도이 타케오 씨의 본문을 가지고 조금 읽어보면은 1번입니다. 이 두 개의 원의 구조, 두 원으로 이루어진 우치노 소토의 관계에 대해서 파란색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읽을게요. 遠慮がない身内は文字通り内であるが、遠慮のある義理の関係は外である。しかしまた義理の関係や知人を内のものとみなし、それ以外の遠慮を働かす必要のない無縁の他人の世界を外とみなすこともある。아까 선생님 말했죠? 상대적인 거예요. 今、遠慮が働く人間関係を中間体とすると. 아까 도너츠에 빵이 들어있을 부분. 그것을 중간대라고 한다면은, その内側には 遠慮がない 미우치의 세계. 그 안쪽은 사양이 필요 없는 미우치, 우리의 세계. 안의 세계라는 얘기죠. その外側には 遠慮を働かす必要のない 他人の世界が位置することになる. 그 바깥쪽은 사양을 하다라고는 사양을 일하게 한다니까 사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양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필요가 없는, 사양을 작동시킬 필요가 없는 타인의 세계가 위치하게 된다. 面白いことは、一番内側の世界と一番外側の世界は相隔たっているようで、それに対する個人の態度が無遠慮であるという点では相通ずることである. 재미있는 것은 가장 안쪽의 세계와 가장 바깥쪽의 세계는 서로 서로죠. 헤다타 때 서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소련이 타이스를 그 세계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무遠慮, 사양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 ただ、同じく無遠慮であると言っても身内に無遠慮なのは甘えのためであるが他人に対する無遠慮であるとは言えない. 물론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같은 사양 없음이라고 하여도 미우치, 우리에게 미우치니까 뭐 여기서 그냥 가족이라고 할까요? 내가 우리라고 묶을 수 있는 가족에게 사양하는 것이 없는 것은 응석 때문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응석 때문이긴 하지만 타인을 대하는 그런 사양 없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타인 대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젠샤대와 아마에테 이때, 이거는 가족에 대한 거죠. 아마에테 이때 헤다테가 나이노데 무엔료데 아루노니 타이시테. 전자, 그 우치노 세계에서는 그 응석이 있기 때문에 응석이 있고 헤다테가 나이. 헤다테는 거리죠.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사양이 없는데 반하여 후자, 즉 가장 바깥쪽 소토는 헤다테와로 거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양이 없게 된다. 자,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중의 원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우치, 그 우치에 대한 소토, 그건 기리노 세계. 그런가 하면 더 타인의 세계는遠慮가 필요 없는 그런 소토의 세가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이 응석이라고 하는 것이 침투성을 가지고 있다. 이 B의 세계에서 B의 세계, 아까 도넛의 빵 부분, 이 B의 세계에서 상대방이 호의에 지나치게 응석을 부리면 안 된다는 사양의 배후에는 상대방의 호의를 잃고 싶지 않다는 응석이 있다. 지나치게 응석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모두에게 미움받는다. 그 사람의 호의를 잃게 된다. 그 사람의 호감을 잃게 된다. 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뭐니까 호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양이 작동하는 의리의 세계에도 그 배후에는 응석이 존재하며 타인의 세계 또한 응석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응석과 무관한 세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밑에 부분을 1번으로 쪽으로 읽어봅시다. 他人という言葉を自力で引いてみると、第一、血縁のない人とあり、第二に無関係な人と出ている. 타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1 의미로서는 혈연이 아닌 사람라고 적혀 있고 제2의 의미로서 무관계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아마에가 시젠이発生する親子の間からは 人情の世界. 아마의 응석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정의 세계. 아마요 모치코무코토가 유루사레루 관계와 기리노 세계. 이 응석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들여오는 것이 허용되어지는 관계는 기리노 세계, 의리의 세계. 선생님이 전철을 탔는데 봤더니 어떤 경우로 해야 될까? 버스를 탔다고 칩시다. 버스를 탔는데 패스, 그 카드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 돈 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내 제자가 나와 함께 버스를 탔는데 내가 돈도 없고 카드도 없다. 여러분한테 돈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빌릴 수 있죠. 그 정도 아마에는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린 학교잖아. 응? 학생과 제자잖아. 학생과 교수 사이잖아요. 저 아마요 모츠건과 되기로. 물론 선생님 저 차비가 없네. 선생님은 그냥 주지요. 예,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人情も義理も及ばない無縁の世界は他人の住むところである. 그런데 가정 집안에서 통하는 인정도 학교에서 통하는 의리도 미치지 않는 무연의 세계는 타인이 사는 것이다. これは図式的であると初めに断ったように以上3つの世界は確然と区別されるものではない.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도식적이라고 처음에 고토와라는 양해를 구하다. 양해를 구해둔 것처럼 이상의 세 개의 세계는 아주 각우젠또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단인과 단인である限り 무縁の存在であるとしても 타인은 타인인 한 무연 나와는 무관계한 무연의 존재라고 하여도 길이가 간라이 단인であるものを結びつけるものであることを忘れてはなるまい. 그러나 의리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타인이었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렇죠? 나는 선생님의 교수가 되었고 우리 원래는 타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기리의 세계의 관계로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この意味で他人は他人であってもポテンシャルには常に甘えによる人間関係に入る可能性を持っていると言えるのである. 이러한 의미에서 타인은 타인이지만 포텐셜이 잠재적으로는 늘 아마에よる 응석에 의한 인간관계로 들어가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遠慮の 意味は前に説明した気兼ねやこだわりとほとんど同義であると言っている.遠慮, 지금 사연이라는 말이 지금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遠慮의 의미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기간의 고다와리, 이 기간에는 우리 작품에 안 나왔습니다만 고다와리는 나왔죠. 근데 여러분이 고다와리를 찾았던가?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간에야 고다와리 또 호톤도 도기. 기간에와 고다와리가 거의 같은 뜻이래.遠慮가 사용한다. 기간에는 뭡니까? 기간에는 마음에 꺼려지는 것,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기간에. 가네루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마음이 어렵다. 기간에라고 하는 것은 뭔가 꺼려지는 것. 고다와리는 뭐냐? 자, 여기 밑에 선생님이 나이지센에서 사전을 찾아놔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기간에. 他人の思惑などに気を使うこと、遠慮、隣近所に気兼ねする. 타인의 오모악은 타인의 생각이죠. 타인의 생각 같은 것에 키워츠가고 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것에 계속 마음을 쓰는 것.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를 꺼리게 되는 것. 조심하게 되는 것. 이게 기간에. 마음을 쓴다는 얘기죠. 남이 기분 나쁘면 어떡할까? 남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라는 쪽으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기간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서 늘 의식하는 것. 이게 기간의遠慮. 그 다음에 고다와리는요. 1번, 2번, 3번, 4번 뜻이 있는데 1번, 2번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고다와리 그러면 1번, 2번. 여기서는 1번 뜻입니다. 초토시다고도 히치요 이지오니 기니스루. 기모치가 돌아와래요. 어려운 말로 하면 고데이스루. 이거 구애, 우리말로 구애되다. 초토시다고도 아주 사소한 것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는 것. 기모치가 그래서 마음이 돌아오래. 어딘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구애한다. 구애된다. 고데이스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다와로가요. 모노고토니 다교세서 도코톤 즈이큐스루. 이런 뜻으로도 많이 나와요. 모노고토, 그 사물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는 것. 그래서 소자인이 고다왔다 입빙 그러면은 소재에 대해서는 타협을 거부한, 그러니까 엄선된 소재만 사용한 일품이라는 게 뛰어난 뭔데죠? 음식일까요? 요리지. 아무튼 일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고다와르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면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예, 사소한 일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는 거.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미리노 세카이에서는 기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거, 타닌노 오모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타닌노 오모하고 니 기호츠카오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예, 고다와리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일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쓴다. 그래서 좋지 않은 뜻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간의 고다와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그 기리노 색깔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すなわち相手の行為に甘いすぎてはいけないというのが遠慮するのである。즉 상대방의 호의에 너무 응석을 부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요. 즉 타인의 호의에甘いすぎてはいけないというので 타인의 호의에 너무 응석을 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遠慮, 사양하는 것이다. 이 가이레바 遠慮しないとずうずうしいと考えられ 바꿔 말하면 사양을 하지 않으면 뻔뻔하다. 즈즈시는 뻔뻔합니다. 즈즈시 또 강가이라레 아이테니 기라와레와 시나이까 또유 희구가 소코니와 하다라이데로. 상대방에게 기라와레와 시나이까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위구, 염려가 거기에는 작동하고 있다. したがって遠慮しながら実は甘えているのだということができる.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遠慮하지만 사실은 아마에테이로 응석을 부리고 있다. 즉 이 사람이 날 계속 좋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응석이 기저에는 작동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노이 타케오시가 단인토 엔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3번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생기체에 있어서 안과 박, 아까 선생님 A, B, C로 나있죠. 맨 만나가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도노츠, 빵 부분을 B로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소똥, 단인노 세카이를 C라고 했을 때 생기체에도 그 세 가지 세 개가 이 안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생기체 의식 속에서도. 자,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기에 나타난 생기체의 모습 아니면 의식을 볼 때 이 공간, 이 장소는 생기체에 있어서는 A다, B다, C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꼭 어떤 장소가 아닐 수도 있고 누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이 A고 B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5번까지 과제로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나오이가 고노 사쿠인을 카이타 이토와 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최종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다음 작품 아쿠타가 류노스케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